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비결. 몇 해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해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와 긍정의 감정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의 쓰레기처럼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잘 정리하고 대신 평화와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예술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가을 나는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고향의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이곳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자 인생의 여러 교훈을 얻었던 장소죠. 나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즐기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어떻게 내 삶의 원칙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인생의 교훈을 원칙으로 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만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멋진 노년을 맞이하는 비결이에요. 마치 나침반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라고 했어요.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봤죠.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는 것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원칙이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진리라는 자신의 원칙으로 큰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강한 신념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노년을 멋지게 사는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학습을 계속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등이 있어요. 평생 학습은 정신을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사회적 관계는 우리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지탱해요.
나만의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가치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 분명 멋진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 여름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카페 주인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죠.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죠.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야 해요. 자기 개발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죠. 자기 개발은 우리를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공감 능력은 우리를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기여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죠.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도 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멋진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인생의 비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 얼마 전 나는 고향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한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철학책을 펼치다가 마음의 평화에 대한 글귀에 눈길이 멈췄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걱정들이 마치 마음의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마주하는 걱정들, 이건 정말 마음의 쓰레기와 같아요.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걱정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해요. 걱정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상태를 유령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걱정 대부분은 실제보다 훨씬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첫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런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둘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셋째,
친구들이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교류는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이끌어 걱정을 잊게 만들죠. 또 걱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걱정의 무게는 확 줄어들어요. 걱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 습관으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얼마 전에 나는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끔씩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나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감정 관리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일단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매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이 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정 일지를 작성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 활동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매일매일이 좀 더 밝고 즐거워질 거예요. 몇 년 전 나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표정과 여유로운 대화 속에서 나이 들어가며 삶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 순간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칙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늘 사람들이 기꺼이 찾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려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형성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돌보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비결. 몇 해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해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와 긍정의 감정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의 쓰레기처럼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잘 정리하고 대신 평화와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예술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가을 나는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고향의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이곳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자 인생의 여러 교훈을 얻었던 장소죠. 나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즐기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어떻게 내 삶의 원칙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인생의 교훈을 원칙으로 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만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멋진 노년을 맞이하는 비결이에요. 마치 나침반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라고 했어요.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봤죠.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는 것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원칙이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진리라는 자신의 원칙으로 큰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강한 신념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노년을 멋지게 사는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학습을 계속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등이 있어요. 평생 학습은 정신을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사회적 관계는 우리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지탱해요. 나만의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가치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 분명 멋진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 여름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카페 주인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죠.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죠.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야 해요. 자기 개발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죠. 자기 개발은 우리를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공감 능력은 우리를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기여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죠.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도
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멋진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인생의 비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 얼마 전 나는 고향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한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철학책을 펼치다가 마음의 평화에 대한 글귀에 눈길이 멈췄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걱정들이 마치 마음의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마주하는 걱정들, 이건 정말 마음의 쓰레기와 같아요.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걱정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해요. 걱정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상태를 유령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걱정 대부분은 실제보다 훨씬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첫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런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둘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셋째, 친구들이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교류는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이끌어 걱정을 잊게 만들죠. 또 걱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걱정의 무게는 확 줄어들어요. 걱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 습관으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얼마 전에 나는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끔씩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나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감정 관리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일단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매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이 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정 일지를 작성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 활동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매일매일이 좀 더 밝고 즐거워질 거예요. 몇 년 전 나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표정과 여유로운 대화 속에서 나이 들어가며 삶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 순간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칙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늘 사람들이 기꺼이 찾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려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형성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돌보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비결. 몇 해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해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와 긍정의 감정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의 쓰레기처럼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잘 정리하고 대신 평화와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예술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가을 나는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고향의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이곳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자 인생의 여러 교훈을 얻었던 장소죠. 나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즐기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어떻게 내 삶의 원칙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인생의 교훈을 원칙으로 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만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멋진 노년을 맞이하는 비결이에요. 마치 나침반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라고 했어요.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봤죠.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는 것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원칙이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진리라는 자신의 원칙으로 큰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강한 신념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죠. 노년을 멋지게 사는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학습을 계속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등이 있어요. 평생 학습은 정신을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사회적 관계는 우리를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지탱해요. 나만의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가치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 분명 멋진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 여름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카페 주인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죠.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죠.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야 해요. 자기 개발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죠. 자기 개발은 우리를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공감 능력은 우리를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기여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죠.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도 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멋진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인생의 비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 얼마 전 나는 고향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한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좀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철학책을 펼치다가 마음의 평화에 대한 글귀에 눈길이 멈췄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걱정들이 마치 마음의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마주하는 걱정들, 이건 정말 마음의 쓰레기와 같아요.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걱정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해요. 걱정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상태를 유령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걱정 대부분은 실제보다 훨씬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첫째,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줘요. 이런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둘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요. 셋째, 친구들이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교류는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이끌어 걱정을 잊게 만들죠. 또 걱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걱정의 무게는 확 줄어들어요. 걱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걱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감정 습관으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얼마 전에 나는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끔씩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나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감정 관리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일단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매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이 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정 일지를 작성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 활동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매일매일이 좀 더 밝고 즐거워질 거예요. 몇 년 전 나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표정과 여유로운 대화 속에서 나이 들어가며 삶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 순간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칙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늘 사람들이 기꺼이 찾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려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형성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돌보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